보통 처음 내 집 마련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디딤돌, 보금자리론 같이 이자 저렴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물론 자격 요건이 되면 받으시면 좋겠지만 막상 알아보니 금리가 저렴하면 내 소득 조건에 안 맞고 조건에 맞으면 금리가 시중은행과 별반 차이는 안 나고 실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시중은행 생애 최초 대출과 나라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대출 조건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춰서 유리한 쪽으로 대출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담보대출은 크게 정책자금 대출과 은행자금 대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이 적으신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낮은 이율로 제공하는 상품인데요. 요건이 해당된다면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 게 좋지만 현실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웬만한 맞벌이 부분은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은행자금 대출은 말 그대로 시중은행 대출 상품을 뜻합니다. 금리는 정책자금 대출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지만 빌릴 수 있는 금액 한도는 더 높습니다. 정리하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신다면 받는 게 좋지만 소득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시중은행자금 대출은 장점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혜택이 있는데요. 생애 최초 대출은 주택가격이나 연소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 한도는 6억까지 받을 수 있고 LTV는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LTV란 담보인정 비율로 담보주택 가격 대비 대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7억짜리인 집에 LTV가 80%라면 7억 곱하기 80% 하면 5억 6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집값 기준은 매매 가격이 아닌 KB 시세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KB 시세는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아파트 시세인데요. 화면에 보시면 네이버 부동산의 시세, 실거래가 탭에 들어가 보시면 아래 KB 부동산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LTV에 더해 DSR 제한도 있습니다. 1금융권은 DSR 40%까지, 2금융권은 DSR 50%까지입니다. DSR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소득 중에서 얼마까지 빚 갚는 데 쓰는지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DSR이 50, 40으로 내려갈수록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대출 금액이라도 5천만 원을 버는 사람과 1억을 버는 사람이 감당해야 할 빚의 비중이 다르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안 와닿으실 수 있으니 기존 대출이 전혀 없고 주택담보대출 만기 30년, 금리 3.5%,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각 연봉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봉 3천만 원일 때 2억 2천만 원부터 연봉이 1억이면 7억 4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생애 최초 대출은 주택가격, 연소득에 제한이 없고 대출 한도는 6억 원, LTV는 80%, DSR은 통상 40%까지, 2금융권은 DSR 50%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DSR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신용대출을 먼저 상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존 신용대출이 있다면 먼저 상환하시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은 30년인 반면에 신용대출은 만기가 짧게 설정되기 때문에 DSR을 많이 잡아먹는데요. DSR을 많이 잡아먹는다면 그만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만기 일자를 최대한 길게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대출을 빨리 갚겠다고 만기 일자를 짧게 잡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대출 한도를 높이려면 만기 일자를 최대한 길게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있다면 40년으로 설정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나는 이자 감당할 소득도 되고 생애 최초 최대로 혜택 받고 싶은데 이런 분들 계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생애 최초 대출 한도는 6억이라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집값이 7억 5천일 때 대출을 최대 6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DSR 40에서 50%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DSR은 네이버에 DSR 계산기라고 검색하시고 연소득, 주택담보대출 금액, 대출기간 등 정보를 입력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시려면 시중은행을 방문하시거나 요즘은 뱅크몰 같이 대출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 조금만 노력하시면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생애 최초라는 게 나만 생애 최초이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나만 생애 최초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생애 최초, 즉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한 가지 요건이 더 붙습니다. 바로 정책자금 대출 이력이 없을 경우에 생애 최초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은행자금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정책자금 대출은 최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고 디딤돌,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기금 대출을 받은 이력이 없을 때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무주택의 정확한 기준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무주택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으로 분류되는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오피스텔은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즉, 오피스텔은 보유했던 이력이 있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더라도 생애 최초 무주택 요건을 만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8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사람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보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무주택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계 존속의 범위는 부모를 포함하여 조부모, 증조부모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분양권인데요. 분양권은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 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 분양권은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정책자금 대출과 은행자금 대출은 날짜 관계없이 분양권 취득 이력이 있으면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애 최초 대출 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현재 경매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경매도 똑같이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자금 대출은 전입 조건이 있어서 받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추후 대출을 갈아타는 방법으로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살 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건 많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라 생각합니다. 즉, 최대한 저렴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금액에 사두면 추후 부동산 상승기 때 시세 차익도 노려볼 수도 있고 반대로 부동산 하락기가 온다 해도 그만큼 저렴하게 샀으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덜하겠죠. 현재 울산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면 전세는 상승하고 있으나 매매는 주춤합니다. 다만 선호도 높은 각구 대장급 아파트들은 호가가 오르는 추세입니다. 최근 미국 기준금리가 0.5% 인하가 되었는데요. 특히나 지방은 매매와 전세가 같이 움직였던 적이 대부분입니다.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울산 전세가 계속 상승한다면 매매가도 같이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울산은 매매 금액이 회복하지 못한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경매로 내 집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경매로 내 집 마련하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 구독하셔서 다음에도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